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벚꽃 피고 봄 기운 완연하지만 우리나라 1300만 2030 청년들은 마음이 썩 편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2030도 고단합니다만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부모님 눈치 보이는 수험생 2030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죠. 역대 정부 모두 해결하지 못했던 청년 실업 문제, 현 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과연 잘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청년의 미래, 일자리에 있다란 주제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박용호 위원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남녀 결혼 비율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입니다. 통계청 발표입니다. 거칠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지난해 5.9건까지 떨어졌습니다. 2014년이 최저치였는데 작년에 갈아치운 겁니다. 평균 초혼 연령도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세로 올라갔습니다. 답답한 통계죠. 자, 이런 소식 들을 땐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듭니다. 잠시나마 음악을 통해 중남미로 떠나보시죠.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첫 곡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직속위원회 박용호 위원장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014년부터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수장이셨어요. 그러다가 500개가 넘는 창업팀의 멘토 역할도 해오셨고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3대 위원장이 되시면서 좀 바빠지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보셨을 때. 네, 제가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취업이나 진로, 각종 스펙이나 창업 등 우리 청년들의 그런 고달픈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면서 네. 그들과 같이 고민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위원회는 저희 청년들의 어떤 정책 대상인 청년들의 숫자가 한 1,500만 명이 되거든요. 한 19세에서 39세까지가 한 1,500만 명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역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청년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어려워하고 있는지 또 어떤 청년들의 정책이 시장에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네. 어떤 정책이 시장에서 좀 어려운지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진짜 큰 역할인데 네.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청년들과의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네.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버스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직접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의 진로도 같이 상담을 하고요. 네. 또 병영 멘토링 그래서 군 부대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병영에 있는 우리 용사들과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멘토링 시간도 갖고 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을 해서 청년들과 함께 창조경제를 체험하는 이런 기업가 정신 캠프라든지 창업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기회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네.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좀 자주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업무 보고도 자주 드리고요. 예. 또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또 청년들의 이런 고민을 직접 많이 느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좋은 내용들,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직접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보고 드렸던 것 중에 가장 그 청년 관련해서 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좀 반응을 보였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청년들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취업 문제인데. 취업? 네. 좀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담아서 보고를 들어주시고 또 좋은 가이드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 지금 청년들의 이런 일자리 문제는 결국에는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상담할 곳이 어디 뭐 이렇게 좀 산재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라든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막 이렇게 청년들의 어떤 정보가 산재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제 고용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원스톱으로 취업에 관련된 정보,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다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정책도 입안해 주셔서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장께서는 아무래도 청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본인께서도 원래 창업도 하셨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취업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지금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취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또 조금 더 앞서서 고민하는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진로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정말로 열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적성이 본인한테 잘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교육부랑 협력을 해서 대학교 이제 저학년 시절서부터 그런 진로라든지 적성을 좀 이렇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사실 질 좋은 일자리를 찾거든요. 네. 어느 정도 연봉도 좀 세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네. 이런 일자리를 찾는데 그런 일자리는 한정돼 있단 말이죠. 네. 반대로 매년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수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그 미스매치라고 하죠. 서로 일자리와 지원자의 수가 안 맞는 상황인데 청년위원회에서는 이 일자리 정책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취업의 한파에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일자리 미스매치는 이제 청년들이 어떤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이제 많이 좀 모르거든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기업의 어떤 회사 이름만 듣고 이제 학교 생활을 했고 취업 전선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시장은 이제 이렇게 협소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가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저희 청년위원회에서는 이런 벤처 중소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의 어떤 잡페어를 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아주 훌륭한 강소기업들 또 스타트업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또 그런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또 인턴이라는 이런 경험도 그런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에 가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협회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 청년들이 대기업만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 대기업에 가도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100명 이내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서도 스타트업에 가서도 뭐 20, 30명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전반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환경이라는 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보는 시각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교육부랑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네. 이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전공 분야들이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이제 학교에 있을 때서부터 이런 이공계 분야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라든지 각종 이런 창업 캠프 또는 취업하기 전에 어떤 인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앵커로 일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 때는 그 신문사 인턴 기자부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네. 정책들을 좀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인턴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어떤 취업 경험용, 사전 경험용 이런 자리들이 뭔가 좀 정규직 전환을 보장한다든지 어떤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든지 이런 어떤 뉘앙스까지는 가지 않아서 약간 좀 한시적인 대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청년 인턴제라는 것은 청년들이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일이 자기한테 맞는지 한번 또 본인한테 잘 이렇게 적성으로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고요. 예. 또 기업 측면에서는 이 청년을 우리가 정말 계속 데리고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도 되고 그래서 양쪽 다 저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 좋은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빨리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찾아졌을 때는 또 오랫동안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에게도 좋고 우리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실험적인 하여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네.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일회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청년들에게는 하여튼 좋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사실 그 대통령께서도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국회에 주문하셨던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되면은 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이런 고용 창출이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서비스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을 개선을 해서 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많이 창출들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국회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산업은 이 발전 기본법은 이제 그런 중점적으로 육성할 서비스 산업을 선정을 하고 그런 산업에 대해서 창업 지원이나 세제 지원들도 가능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네. 산업이란 뭐 금융이나 교육이나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소프트웨어, 뭐 교육, 게임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7대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예. 이런 데에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뭐 이런 육성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창업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한다. 뭐 우수 R&D 성과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은 통계에 의하면 뭐 2030년까지는 이쪽 분야에서 한 7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증가한다라고 이 전문기관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 KDI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정도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제출된 지 거의 4년째 이렇게 체류되어 있는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왜 통과가 안 된다고 보세요? 그 의료 민영화법이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또 이 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취지를 본다면 네.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대화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관련된 법규는 많이 통과가 되고 있고 이런 거는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오해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의료 서비스 쪽에서의 그런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예, 이거는 이제 그런 뭐 민영화 이런 측면보다도 네. 오히려 이런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각종 규제라든지 아니면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네. 또 이런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나타날 수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예. 그 기존의 의료진들이라든지 뭐 민영화 측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이게 목소리가 또 반대 목소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은 좀 대화를 하면은 네네. 그런 서로가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쨌든 창출될 수 있게끔 중점 서비스 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네. 개발하고 도와준다. 어떤 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 말씀인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겸직하고 있지만 사실 창업 관련해서도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너무 두렵고 힘든 분야다라는 어떤 선입견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과 창업을 좀 동일선상에서 놓고 내가 취업에 잘할 수 있는지 또 창업을 잘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에도 취업만큼 오히려 취업보다 좀 쉬운 이런 창업의 도전 사례들도 많고 성공 사례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취직이 아니라 창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실패하면은 이게 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네. 이렇게 각종 좋은 창업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청년들이 본인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투자자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질에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서 손해날 거 없으니까 가까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방문하셔서 멘토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그 운영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네. 또 그곳에 와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창업에 성공해서 잘 달리고 있는 그런 먼저 간 친구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취업이 아닌 창업에도 좋은 성장 사다리 이런 성공 사다리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위원회에 이런 또 창업 관련된 지원 사항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좀 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아이디어가 좋으면 과감하게 한번 해봐. 네.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분위기, 안전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청년 이런 창업 관련해서 저희 네. 정부에서 새로 나온 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네.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받지 않고도 자금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본인한테 민사적인 형사적인 그런 어떤 책임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군요. 염려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시죠. 네, 최근 청년들이 이런 다양한 사회 구조 변화 때문에 취업의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이라는 것은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의식과 열정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본인을 갈고 닦아서 준비를 하면 정말로 본인만의 어떤 주특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본인에게 잘 맞는 취업의 어떤 일자리 또 창업의 성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저희 청년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청바지를 외칩니다. 청바지. 네, 청바지. 청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어떤 자조적인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전혀 옳지 않고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네. 청바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국가기관이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박용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 부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내고장 공무원들, 내고장 지자체가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인천시입니다.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뭐 좋은 평가를 받았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시는 그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종합평가에서 6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장려상 4개와 서해오도 발전 표창 2개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옹진군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영흥도 갯벌 체험장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상 2개를 또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갯벌 체험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네. 특수상황지역이란 북한의 그 접경지역 그리고 섬지역 같은 그 특수한 상황에 놓여서 개발이 더딘 지역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천의 그 위치 특성상 그 많은 곳이 해당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 시는 그 강화군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삼산 연립교 건설과 또 섬지리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한 옹진군의 덕적 도로 확대 그리고 무질서한 자연 경관을 개선하여 서해오도 개선한 그 서해오도 경관 개선 등 그 다양한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인천시가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섬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도서와 접경 지역의 해소하고 또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섬 쪽에 비행장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또 계획하고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실버 택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택배 거점을 만든다고요? 네. 우리 시는 그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 통합 택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등에 거점을 마련하기로 하고 아파트 연합회와 실버 종합물류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지난 6일에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이번 협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그 택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이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도 있어야 되고 뭐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실버 택배는 그 아파트 등의 지역 거점에 그 택배 차량이 택배 물건을 운송하면 어르신들께서 분류 작업을 거쳐서 인근 주택가나 아파트로 그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 배송 장비로는 그 친환경 전동 카트와 또 전동 자전거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실버 택배 사업은 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그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급여 같은 거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택배 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아, 택배 회사에서 약간 일당 받듯이? 네. 예, 그렇군요. 어찌됐건 뭔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건데 실버 택배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우리 시는 그 인천 지역 장애인들의 그 체육 요람이 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공사를 이번 달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천 그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연수구에 있는 천하경기장 부지 내에다가 9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으로 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산도 많이 절감했다면서요? 네.
당초에는 그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었는데요. 195억 원이 소요되어서 그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 인천에는 그 13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체육시설이 없어서 이런 그 체육시설에 필요하다는 그 판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그 10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장애인들의 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공사 기간 중에는 그 장애인 등 그 10명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실제 그 사용자들의 수요에 맞도록 감독하도록 하고요. 장애물이 없는 그 시설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진짜 그 장애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근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 맞아요. 참, 오늘같이 금요일.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놀고 싶은 이런 날 우리가 어떤 표현을 배워보면 좋을까요? 같이 놀자. 좋네요. 네, 이 표현 한번 배워보죠. 그거 가죠. 네. 좋습니다. 자, 우선 같이라는 표현은요. 네. 一起라고 해요. 一起. 한 번 더. 一起. 一起. 네, 그리고 중간에다가 행동의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놀다라는 표현은요. 왈. 이거 얼마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왈. 그리고 뭐뭐 하자라고 상대방한테 권할 때는요. 바를 붙이거든요. 맨 끝에. 그래서 一起玩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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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이 놀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어요. 같이 놀자. 네. 그냥 같이 합시다. 네. 이런 느낌만 쓸 때는 一起吧. 네, 一起吧. 一起吧. 그렇죠. 一起吧.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같이 밥 먹자. 이렇게도 응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밥 먹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중국어로 뭐라고 그랬었죠? 이거 배웠어요. 吃饭. 네, 非常好. 진짜 잘하셨어요. 吃饭. 네, 그래서 같이 밥 먹자라는 표현은요. 一起吃饭吧. 一起吃饭吧. 한 번 더. 一起吃饭吧. 一起吃饭吧. 네. 우리 왜 이 프로그램 코너. 네. 오, 휘파람 잘 부르신다. 따라해봐 할 때. 이치바. 네, 이치바. 휘파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치 쪼어바. 이치 쪼어바. 네, 휘파람은요 조금 어려운 발음이긴 한데 네. 吹口哨라고 해요. 吹口哨. 네, 그래도 정말 잘하신다. 그냥 따라했어요. 吹口哨. 吹口哨. 네, 이게 휘파람이에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자. 놀자. 네, 같이 놀자. 네. 一起玩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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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같이 밥 먹자는요. 네. 一起吃饭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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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노시죠. 그럴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0552번님, 뭐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중국어도 두 분 따라서 해보니까 재밌네요 하면서 문자 주셨거든요. 이치왈바. 그렇죠. 같이 또 놀아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중국어를 놀이처럼 하다 보면은 참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더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희 방송 이렇게 공개적으로 틀어주시는 분들, 특히 우리 버스, 택시 기사님들 있으시죠? 감사드리면서 또 이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또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기 원한다면 이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축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 만족
지역 축제. 자, 이치와 알바 이걸 좀 적용해 봐야겠죠. 이번 주말 휴일에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가볼 법한 좋은 지역 축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 축제. 오늘 저희가 콕 집은 곳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김한남 추진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목소리가 아주 멋지시네요. 네네. 자, 영암 왕인문화축제 어떤 축제인가요? 네, 영암 왕인문화축제는 이번에는 왕인의 빛, 소통 상생의 길을 열자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오늘 10일까지 영암군에 있는 그 왕인 유적지와 네. 상대포 역사공원 등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스카 문화의 시조인 그 왕인 박사의 업적을 테마로 한 그 인물 축제인데요. 네. 지금 현재 2년 연속 문화 관광 유망 축제로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네요. 11일이면? 아니, 일요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요. 예, 그러니까 10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네. 이제 시작을 한 상태고 왕인 박사 아직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네. 왕인 박사는 영암 구림마을 성기동에서 탄생하셔가지고요. 네. 18살에 그 오경 박사에 등극한 그 학자이십니다. 어허. 그리고 그 백제 시대 인물이죠? 405년경에 백제 때 백제 405년경에 일본의 그 응신천왕의 초청으로 논어와 천자문을 갖고 그리고 또 도공, 야공, 목공 등 이런 기술자들과 함께 건너가서 일본의 그 백제의 문물을 전해가지고 일본의 그 아스카 문화 시조가 되신 분이고 일본에서는 천자문하고 논어를 전했던 그분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그 학문의 신으로 대단히 그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십니다. 그 정도까지. 사실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굵직한 어떤 주요 인물들을 신처럼 이렇게 좀 모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신사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올해는 그 왕인 축제 가면은 기체험 행사도 있다는데 왕인의 기를 쫙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대표 프로그램은 왕인 박사 일본 가오라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네.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는 거리 그 뮤지컬 퍼레이드인데요. 네. 구림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 또 뮤지컬 배우 등 약 1,000여 명이 이렇게 참여한 대서사시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왕인 박사의 그 좀 더 확대, 왕인 박사라는 그 정체성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 3D 그림으로 담은 왕인 역사 여행이라든지 또 왕인 박사 대형 백화 체험 등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명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한 부분은 KBS 그 국악관현악단의 공연과 또 하춘아, 오정혜, 유진박 등 국내 정상급 그 가수와 연주자들이 그 함께 출연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정찬우, 김태균의 그 컬투쇼. 네. 그리고 그리고 국내 최고 비보이 그 퍼포먼스가 있고요. 그리고 행사장 특히 그 굉장한 그 인파가 밀리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인파가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이 임시 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접근하는 그 정체성을 그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 코스라든지 또 서틀버스 운영이라든지 교통관리 요원들이 약 150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하셨네요. 보니까. 그죠? 뭐 컬투쇼도 재밌지만 저희 YTN 라디오도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죠?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벚꽃 지금 가면 되게 예쁘다면서요? 벚꽃은 영암의 벚꽃은 영암읍에서부터 저 목포 근방에 가까운 삼호회까지 백리길 벚꽃 가로수길로 유명합니다. 네. 그 중심이 되는 이곳 그 구림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벚꽃 고목이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는 그런 벚꽃인데요. 그래서 그
이때쯤 되면은 그 화사한 그 백색 향연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가지고요. 꽃을 즐기는 상춘객들도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비 와서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직? 그저께 밤에 좀 바람이 불었는데요. 네네. 예. 꽃을 괜찮죠? 즐기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수도권에서? 교통편을 보면은 네. 우선은 이제 기차를 이용하신다면은 용산역에서 나주로 오시든지 예. 또는 목포로 오시면은 영암이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도로를 이용하시면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오시고요. 혹시 이제 부산에서는 남해 고속도로로 오셔가지고 광양에서 목포간의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IC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라남도 영암 왕인 문화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김한남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사가 제목입니다. 에보니 앤 아이보리.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부른 명곡이죠. 자, 힘내시고요. 벚꽃 구경도 잘 다녀오시고 이 시간에도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은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순서 여기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